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 트루스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이란에서 요청이 왔다. 이란에서 연락이 왔다. 첫째, 이란이 지금 붕괴 상태다. 둘째, 미국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호르무즈를 강제 접수, 그러니까 군사작전 해달라. 그래서 개방해달라. 그 다음에 셋째, 자신들은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게 4월 28일 날 오전 9시 29분 트루스 메시지입니다. 미 동부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4월 28일 날 저녁이죠. 한밤중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때까지 뭐 시건 아닌 시건을 했는데 사실 별로 시건도 없어요. 아니 이란에서 상당히 실권 잡은 사람들이 호르무즈 열겠다 해놓고 나중에 지들이 말 바꾸고 트럼프는 이제 왜 그거를 이렇게 장담을 호언장담식으로 얘기를 해왔냐면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온 겁니다. 이번 것도 그럼 심리전일까요? 그래서 호언장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관한 복선을 까는 겁니다. 또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란이 완전히 내부가 산산이 빠개져 있기 때문에 의미는 결국 뭐냐면 투항파가 미국더러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란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침공해서 강제 접수하면 이란의 비교적 온건한 정권이 들어설 겁니다. 이 메시지예요, 이게. 네, 아주 살벌하게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이란 전쟁의 승리가 눈에 가시권에 보이니까 이 사정을 너무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약은 친구들이거든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여기 정말 약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두바이 같은 도시를 개발을 해서 금융과 말하자면 그 상거래의 센터, 말하자면 아랍의 홍콩을 만든 거잖아요. 아랍의 홍콩이라고요. 그게 두바이라는 게. 가보면은 굉장히 널널해요. 그리고 제가 한 30년 전에 갔는데 호텔 안에서는 술을 먹어요. 호텔 안에서는. 30년, 한 20년 전에 갔네요. 그럼 요새는 엄청 더 자유스러워졌겠죠? 이게 이제 4월 28일 날 발표했고 5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오펙에서 탈퇴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이제 카타르를 오펙에서 쫓아냈을 거예요. 사우디가. 카타르가 이제 이란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그러나 카타르는 별게 아니에요. 카타르는 말하자면은 석유가 아니라 가스잖아요. 오펙은 주로 석유를 다루고. 예. 그래서 이게 오펙 입장에선 카타르는 지분이 약해요.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그 아랍권의 그 상거래의 중심인데 두바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그래서 뭐 폼나는 그런 그 추측은 뭐냐면 군사 지정학을 둘러싸고 사우디와 마찰이 있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조그만 데가 자기 인구가 한 100만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외노자죠. 야심이 만만해가지고 못할 짓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옛날 남예멘 자리에다가 자기들의 괴뢰를 세워가지고 사우디와 다른 구도를 펼치고 사우디가 세운 사우디 대리 정부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는 예멘 정부예요. 그걸 몰아내는 짓도 했고 그 다음에 수단에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수단 반군이랑 거래를 했고 뭐 그런 좀 황당한 짓 했습니다. 수단 반군은 또 리비아의 반군이랑 연결돼 있고 그게 또 터키랑 연결돼 있고 그게 에집트를 포위해서 압박하는 세력이고 뭐 아무튼 복잡해요 거기. 그런 복잡한 게임을 하면서 새끼 헤게몬 비슷한 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 헤게몬 게임을 둘러싸고 사우디랑 뭐 그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만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순전히 장사꾼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딱 보니까 오펙은 지는 해 US펙은 뜨는 해거든.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세계 에너지 질서는 뜨는 해거든. 그러니까 오펙 차버리고 미국 쪽에 줄 선 거예요. 이건 미국의 엄청난 승리라고요. 미국이 오펙에 대해서 가짜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공급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 산유국 차원에서 뭘 그걸 정하냐 그냥 알아서들 해라 이런 식이에요. 미국은 심지어 지금 이 와중에서도 자기들의 내수 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수출 통제를 건다든지 수출 세금을 매기는 짓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기름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아마 평균적으로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할 거예요, 갤론에 6,000원이면은 리터당 거의 700-800원 꼴 하는 걸 겁니다. 우리 가격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그런 종류의 그 자유시장을 표방하는 데라서 그쪽에 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미국 승리로 끝날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가서 줄 쓴 거예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석유가스 수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평이 펼쳐진 거죠. 우리의 아마 앞으로
뭐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장담 안 하는데요. 전쟁 전이 60달러였거든요. 앞으로 이제 러시아 전쟁 끝나서 러시아가 시장에 복귀를 하고 이란이 자유화돼서 이란이 제대로 뿜어내기 시작하고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뿜어내기 시작하면 이거 50달러 선도 더 이하로도 내려가요. 그럼 가스값도 같이 내려가죠. 에너지 가격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란 전쟁에 의해서. 이거 참 핵과 탄도미사일도 없애고 그다음에 크링크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요 전체주의 이 네 개고 똘똘 뭉친 악의 축도 약화되고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도 약화되고 뭐 여러 가지로 겹겹이 유리한 상황인데 뭐 리짜이밍은 굉장히 못마땅한 네 그래서 툴툴거리고 있는 상태죠. 뭐 한국 사람이 아닌 모양이죠 리짜이밍은. 예. 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 관계가 나쁘냐?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요. 좀 다들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두바이는 이란의 숨구멍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특히 두바이를 중심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55만 명의 이란인이 살아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만도 크게 세 그룹이잖아요. 원주민 빼고도. 하나는 그러니까 1895년 대만이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거기 와서 살은 푸지안 사람들. 두 번째는 막 1895 이후에 신해혁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푸지안 쪽에서 많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1945년 이전에. 그리고 이제 국공 내전이 붙으면서 국민당 정부가 패배하는 그 사이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다시 넘어오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내성인이다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내성인이냐면 그러니까 원래 대만에 살던 사람이란 뜻이죠. 그게 어디까지냐면은 1945년 이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당과 함께 들어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냐면은 아주 100여 년, 그 바다만 건너면 바로 이란이니까 100여 년 전부터 에미리트 사람으로서 살아온 이란인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에미리트 뭐 이라니언스인가 뭐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정부 성향 피난민들. 이게 이제 주축이에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혁명수비대 외화벌이 일꾼들이에요. 이 자들이 무시무시한 자들이라고요. 혁명수비대 외화벌이 회사가 두바이에 1000개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바이 쪽에서 그림자 선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돈 받아들이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 페이퍼 컴퍼니들이. 그리고 나서 그 돈은 이란으로 직접 쏘지를 못하니까 쏠 수 있는 건 뭐 또 이란으로 들어가겠지만 어쨌거나 그 빳빳한 100달러 지폐로 바꿔서 연에 8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가 이란의 햇볕 자금으로 꼽힌 겁니다. 그 햇볕의 통로가 두바이예요. 그 최근에 이제 두바이가 계좌를 압류하고 엄청나게 체포 숙청 추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두바이를 덮여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 복잡한 게임입니다, 이 동네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란 전쟁이 미국과 트럼프의 승리로 이제 굳혀져 가니까 그 하이퍼 글로벌리스트들은 폭망한 거죠. 이거 미국 지배 질서가 오는 데다가 뭐 중국은 골로 가고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다른 얼굴이 친중이니까 중국 이런 거랑 같이 놀고 또 유럽도 지금 폭망이죠.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떻게 어깨라도 비비고 어떻게 멀티폴라 월드 그러니까 세계가 좀 이렇게 다극 체제로 나눠져 있어야 뭐 좀 체면치레도 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아주 적개심이 심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4월 27일 독일의 메르츠 수장이 독일 마르부르크 이게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선거구입니다. 여기서 유권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미국 전체가 이란 지도자를 특히 혁수대에 의해서 농락 개구력 당했다라고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그 다음에 이라크 얘기도 꺼내고 하면서 아무튼 그 미국을 그냥 심하게 깠어요 이날. 예.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Ich erkenne im Augenblick nicht, welchen strategischen Exit die Amerikaner jetzt wählen, zumal die Iraner offensichtlich sehr geschickt verhandeln. 예, 이게 지금 한국의 친중 좌빨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미국은 뭐 명확한 전쟁 목표도 없고 출구 전략도 없고 이란은 능수능란하게 협상하고 있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버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지읒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종 좌빨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국에 오면 아마 뜰 거야. 예, 리짜이밍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 오시면. 예. 한국으로 모시세요. 예. 정당들은. 네. oder eben sehr geschickt nicht verhandeln. Und die Amerikaner da nach Islamabad reisen lassen und ohne Ergebnis wieder abreisen lassen. Da wird eine ganze Nation gedemütigt durch die iranische Staatsführung, vor allem durch diese sogenannten Revolutionsgarden. 전혀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란 숨통 딱 졸라놓고 총알 한 발 안 쏘면서 바다에서만 계속 잡아가지고 완전히 이란 숨통과 중국 숨통까지 딱 같이 졸른 상태인데 그걸 두고 트럼프가 지금 개고력 당하고 있고 이란이 잘 풀고 있다 이러니까 바로 엊그저께 이게 뇌수가 우동살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눈알은 왼쪽으로 완전히 왼쪽 좌빨 친중 좌빨로 쏠려 있고. 예. 야, 이거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예. 그런데 이게 이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나? 4월 28일 오후 2시 25분 미국 동부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4월 29일 새벽이죠. 바로 받아버렸어요. 야, 너는 이란이 핵무기 보유해도 오케이? 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구나 지금 하고 그런 소리 시부리냐? 야,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 세계가 핵인질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세계에서 2, 3위를 다투는 석유, 가스 보유국이고 중동 에너지 허브의 한가운데 들어앉아 있고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있고 그런 놈이 핵무기까지 갖추고 등 뒤에다가 그 러시아와 중국을 업고 있어. 이거는 인류 대재앙 레시피지 임마. 그리고 머리는 광신도야. 이슬람 전체주의 광신도야. 이건 대재앙이지. 6개가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왼손 오른손 호르무즈 핵 러시아 중국 머리 광신도 너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임마 지금 너희들 또 그 다른 나라들 또 미국의 이전의 대통령들이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을 지금 내가 그거 동치우고 있는 거야 임마. 너 임마 독일 수상이라는 놈이 그 수준이니까 임마 니네 나라가 그 모양인 그 꼴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딱 그 어감입니다. 자, 영국 키어스타머 다를까요? 이 사람도 4월 27일에 엊그저께요. 영국 북서부 블랙풀 연설을 합니다. 노스웨스트 잉글랜드라 그러면요. 그 뭐 글래스고 이런 데예요. 거기 블랙풀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까지 언급을 하면서 절대로 영국이 우리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이 빌어먹을 놈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일은 제가 절대로 없도록 막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고 연설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못할 짓을 한 게 그냥 트럼프 그 메르츠처럼 얘기하면 차라리 난데 트럼프는 네오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오콘은 그냥 막 들어갔잖아. 트럼프는 안 들어가면서 지금 지상군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아주 지능적으로 목을 졸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라크, 아프간과 같은 네오콘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과도 틀리고 네오콘 전쟁 아닙니다. 네오콘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르고 지금 미국 정치 내전에서도 감히 트럼프 보고 민주당의 네오콘이라고는 욕을 안 해요. 오히려 파시스트라고 욕하지. 네오콘이 아닌지 다 아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국 수상이란 자가 엊그저께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will never let this country be dragged into a war that is not in our interests. Never. This country to drag us into a war that is not ours? Never. 아이고, 영국 발음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영국 발음 듣기 좋은 발음인데 이 우스꽝스러운 인간이 하니까 정말 영국 발음, 영국이라는 나라의 발음 자체가 우스워지잖아. 참나. 아유. 이게 지금 키어스타머가 왜 이렇게 광분하냐면요. 지금 이거 내일 모레 지금 모가지 잘리게 생겼거든. 이 영국 노동당의 김종인 선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사신이야. 그러니까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아주 대원로급으로 꼽혀요. 이게 피터 만델슨이거든요. 근데 피터 만델슨이 앱스타인이 먼저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앱스타인 그 기소에서 이 피터 만델슨과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어. 그런데 그게 이미
법정 서류에 다 밝혀졌는데 인사검증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배팅이라 그러거든요. 인사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주미 대사로 임명을 했다가 앱스타인 파일 터지면서 이런 사진이 막 나오니까 그 다음에 경질됐다고요. 이거 공개된 사진만 이래요. 그러니까 비공개 사진까지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재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주미 영국 대사라는 건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 거기에 이런 자를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 보낼 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게 이미 미국 법정에서 알려져 있는 상태고 사진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예,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인사검증 해야 되는데 그 다 무시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임명한 거야, 키어 스타머가. 그래서 키어 스타머가 지금 오늘 내일 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뭐 못된 뭐가 엉덩이가 뿔난다고 가서 이제 트럼프를 들이받으면서 너 네오콘이야 이러고 들이받고 있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이것도 연세대학교 오셔가지고 우리 저 리짜이밍 대통령 각하의 깐부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이 연세대에서 또 아주 그 재밌는 연설을 해요. 4월 6일 날입니다. 연세대에 좀 연설 들으신 분들이 좀 미리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백모가 전하네요. 예, 아주 잔인한 말을 한다거나 아주 진저리 갖춰지더라고.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I disagree with them on a lot of topics, but I don't believe that we will fix the situation just by bombings or by military operations. Look at what happened with this type of operation in Iraq, in Afghanistan, in Libya. 예, 이게 다 네오콘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금 트럼프의 그 전쟁 방식이 네오콘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틀린 얘기라니까요. 네오콘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지. 혹은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거지. 이건 네오콘이야 이러고서. We never delivered. Never. Even after 20 years. So you have to respect the sovereignty of people. If people want to change a regime, they want to react, step up, they can do so. 예,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야. 4만 5천 명이 지금 죽었는데 이란 체제가 문제라고요? 아, 그 이란 사람들이 바꾸면 되잖아요. 4만 명 죽였다고요? 아, 그것도 그들의 주권적 선택 아닙니까? 핵무장한다고요? 아, 그럼 이란이 결과를 책임지겠죠. 그 핵이 파리에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서유럽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예, 유럽 죽었어요. 유럽 죽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래야 백모가 좀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면은 회원가입 해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은 네, 차율 구독료도 좀 입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영국 국왕이 왔거든요. 그 4월 29일 날 이제 미국 독립 250주년 경축을 위해서 국빈 방문을 했어요. 영국 국왕이. 그 영국 국왕을 앞에 두고서 트럼프가 연설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유머러스하고 한편으로는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 짧은 인용의 핵심 문장은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은 독립하기 전 200년 동안 영국의 문화유전자, 영국의 정신유전자를 이 땅에 이식했다. 그러니까 앵글로 아메리칸이 건국이다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십시오. Here in the shadows of monuments to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honoring the British King might seem an ironic beginning to our celebration of 250 years of American independence, but in fact, no tribute could be more appropriate. Long before Americans had a nation or a constitution, we first had a culture, a character, and a creed. Before we ever proclaimed our independence, Americans carried within us the rarest of gifts, moral courage, and it came from a small but mighty kingdom. moral courage, 도덕적 용기. 그거를 독립하기 전에 미국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문화로서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moral courage는 어디서 온 거냐? 바다 건너 작지만 강력한 왕국인 영국으로부터 왔다. From across the sea. For nearly 2 centuries before the revolution, this land was settled and forged by men, women who bore in their souls the blood and noble spirit of the British. 예,
who bore in their souls the blood and noble spirit of the British.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영국의 피와 그 고귀한 영국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신천지로 개척하신 거다. 네. 아주 대단한 거예요. Here on a wild and untamed continent, they set loose the ancient English love of liberty and the great Britain's distinctive sense of glory, destiny, and pride. And that's what it is, glory, destiny, and pride. American patriots today can sing, "My country, 'tis of thee, sweet land of liberty," only because our colonial ancestors first sang, "God save the King." 이게 이제 그 미국 문화나 영국 문화 모르면 이게 이제 뭔지 모를 소리인데, My country, 저도 이거 공부한 거예요. 예, The Sweet Land of Liberty. 이게 미국 그 스타 앤 스프랭글, 미국 원래 국가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 그거 거의 조수미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소향. 예? 보통 사람들 그거 못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실질적 미국 국가가 이 노래예요. My country, tis the land of, tis of thee, my country, tis of thee, the land of liberty. 뭐 그거죠. 예. 그리고 이제 God Save the King. 예, 뭐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예, 그 누구지? 보헤미안 랩소디 부른 퀸스였을걸요. Save the Queen이라는 노래를 불렀지 않나? 그게 비틀즈였나? 퀸스였나? Save the Queen. 말고 영국 국가는 Save the King입니다. 하나님 왕을 구해주소서. 원래 국가는 퀸 버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잠시 한 10초씩만 그런 노래들이 뭔지 한번은, 이게 이제 미국의 사실상의 국가인 달콤한 자유의 땅 오나의 조국 My Country, Tis of Thee, 그 노래입니다. 한번 직접 조금만 들어보세요. 예, 노래가 훨씬 쉽죠. 예, 노래가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가사 내용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저기 우리 애국가처럼 이렇게 장중하고 부드러워요. 또, 예, 영국 국가, 예, 하나님 왕을 구해주소서, 예, God save the King.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마무시한 얘기 한 거지. 지금 미국의 사실상의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독립하기 전에 사람들이 영국 정신에 따라서 영국의 애국가, 하나님 왕을 구해주소서를 불렀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이런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다.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법이 이제 마르코 루비오 화법이죠. 이쯤 되면 그 고급진 거랑. 예. 마르코 루비오가 이런 화법 잘하는데, 예,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기도 한데,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네. In a few hours, His Majesty will stand in the heart of the United States Capitol as the very first British king ever to address a joint session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So he's going to be addressing Congress, and I'm going to be watching. I was thinking of going, but they said, I don't know. That might be a step too far. I would love to go. It's not supposed to be protocol, but I would. 따라가고 싶습니다를 따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오타 친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참석 못 합니다. 그 외국 그 정상이 방문해서 의회 합동 연설을 할 때 대통령이 참석 못 해요. 그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게 이제 기본 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양반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나 따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트럼프가 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스코틀랜드 분이었다. 그러니까 영국 분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여기 앉아 있는 이 노인, 그러니까 찰스 왕이죠. 이 찰스 왕이 이제 젊었을 시절에 이제 텔레비에 나오면, 야,
찰스 나왔어. 얼마나 귀엽고 잘생겼냐. 그렇게 박수를 치고 아주 찰스 빠였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날 정말 푸근하면서도 유머러스하면서도 격조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연설도 할 줄 알더라고요. 예, 맨날 막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아주 저도 반했어요. 이 연설에. 네, 직접 또 들어보십시오. I'd love to be with you. But there, the direct descendant of King George III will speak to the direct successor of the very body that gathered in Independence Hall on July 4th, 1776. If John Adams and George Washington, or the King's fifth great-grandfather, could see that sight, they might be absolutely shocked, but probably only for a moment. Surely they would be delighted that the wounds of war healed into the most cherished friendship. Think of that. 그때 7년인가 8년 싸웠어요. 무지하게 잔인하게 싸웠습니다. 사로잡아서 서로 목 자르고 불태워 죽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 Very, very long ago, difficult war. And yet, those wounds did indeed heal into the most cherished of friendships, most cherished. They would be moved beyond words to know that the soldiers who once called each other redcoats and Yankees became the Tommies and the GIs who together 예. 영국군을 탐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영국군의 그 자기 신상 무슨 정보 기록하는 그 서류에 보면 이름 그래 놓고 우리가 예시할 때 홍길동 해 놓잖아요. 그 홍길동을 얘들은 타미 애킨스라고 써 있대요. 영국군 그 신상 기록하는 그 예시 그 양식에. 그래서 영국군은 탐이라고 부르고요. 미국군은 GI라 그러는데 GI라는 게 원래 뜻이 뭐냐면 갈바철이라 그러면 저 뭐냐면 우리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많이 쓰이죠. 녹 쓸지 말라라고 아연 도금을 해놓은 거. galvanized iron. 그 아연 도금을 할 때 전기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galvanized iron. 갈바 그러죠.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갈바깡통이란 뜻이에요. GI가.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 가면 그 전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녹이 쓸지 말라라고 스텐 같은 건 비싸니까 갈바도금한 걸로 다 쇠쪼가리를 많이 이제 쇠쪼가리를 만든 걸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요새도 그러는지 우리 보면 이제 야 우리 민간인 되니까 사람 같다. 뭐 사제 옷 입고 뭐 이런 말 썼거든요. 군 생활할 때나 예비군 할 때. 그러니까 GI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군에서 주는 물건, 군이 만들어낸 특별 인종. 우린 GI야. 우린 사람 아니야. 우리 민간인 아니야. 우린 GI야. 그런 어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미국 군인들은 스스로 GI라고 부르고 영국은 이제 군인들을 탐이라고 불러준 거죠. 그 얘기입니다. together saved the free world as brothers in arms and brothers in eternity, and nobody fought better together than us. If they could see us today, our ancestors would surely be filled with awe and pride that the Anglo-American Revolution in human freedom was never, ever extinguished, but carried forward across centuries, across oceans, and across history until it became a fire that lit the entire world. 예. 이게 이제 미국 예외주의거든요. 그러면서 이날 뭐라 그러냐면 미국과 영국이야말로 가장 예외적인 나라다. 이 예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앵글로 아메리칸 레볼루션, 영국으로부터 정신을 물려받은 미국인들에 의한 인간 자유를 향한 혁명. 그것이 인류 보편의 어떤 모델이 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함양하고 이끌어가는 등불이 됐다. 그 얘기를 이제 영국 왕을 모셔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격조 높은 연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설하고 아까 키어스타이머가 우리 전쟁이 아닌데 끌려 들어가는 일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유권자들 앞에서 하는 거하고는 너무 격조가 다르잖아. 그래서 유럽을 보고 있으면은 겁에 질려서 개 중에 이제 머리가 나쁘고 이제 좀 기질이 나쁜 개들이 예민한 개들이 그러거든요. 예민한 개들이 강아지 때 보면 또 커서도 제대로 훈련 안 받으면은 사람 막 물어요.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줄이 막 잘못 꼬여 있으면은 주인이 풀어주려고 가는데도 그냥 물겠다고 덤비고 그래요.
뭐 겁에 질려 마구 짖으면서 주인 두면은 강아지 같은 개 같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하이퍼글로벌리스트들은 유럽이랑 이제 같이 하죠. 근데 뿌리가 이제 송두리째 뽑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의 대변지가 이제 니혼 게이자이가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죠. 그래서 가장 지능적으로 트럼프를 지금 엔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선국의 무슬림 유권자들이 강력한 분락을 이루고 있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제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유럽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궁극적 보호 제공한다, 해구산. 그다음 감시 정찰 제공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빅펀치 제공한다. 나머지는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런 비슷한 지도 여러 번 그려드렸는데 이제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예, 핀란드, 그 다음에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키프로스,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은 이스라엘이 먹여 살려주고 있는 나라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한꺼번에, 걸프 아랍국,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모로코, 그리고 이란이 이제 바로 정도 되면 이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요새 잡히고 있어요. 2025년, 2026년에. 뭐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GDP 5%를 방위부로 했고요. 다수 미군 기지가 있고요. 미국과 최근에 산업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정지궤도 군사위성을 미국과 같이 해서 띄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유럽방의 주축이 됐고 유럽 방산의 주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핀란드는 의회가 미국의 15개 군사기지를 공용으로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군의 기지인데 미군이 장비 갖다 놓고 수시로 방문하고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럼 보시지만 핀란드는 뭐 1000몇백 킬로를 러시아의 국경을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핀란드 남쪽에서는 발틱해,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를 바로 공략할 수가 있고요. 핀란드 저쪽 위로 쫙 콜라반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어나온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길게 튀어나온 거, 이거는 스칸디네비아 반도라고 부르고요. 뒤에 이제 머리 뒤에 혹처럼 이렇게 나온 건 코카콜라 할 때 콜라반도예요. 그럼 콜라반도로 올라가면서 이 국경이 1000몇백 킬로인가 된다고요. 근데 콜라반도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북극해, 북극함대, 북극 기지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핀란드가 바로 러시아의 북극해 전력 숨통을 조르는 핵심 교수용 목줄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요새 깊게 관계되어 있죠, 미국이랑.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에서는 무기 기술 돈을 지원받고 미국에서는 정보 지원을 지원받는데 그래서 이제 강철 고슴도치로 변신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 및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우산. 유럽의 군사 자원이 뭐가 있다고 안보 우산을 제공해요?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잖아. 너 이 전쟁 끝나면 너희한테 직접적 안보 우산 제공할게라고 트럼프가 약속했잖아요. 유럽은 이미 없어 죽었어. 사실 힘쓸 수 있는 유럽은. 미국이 제공한다고요. 그다음에 루마니아.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제일 적극적으로 협조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최근에 미국 제101 공수 강습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헬기 강습하는 세계 유일의 부대예요. 보통 강습은 높은 데 떠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다니잖아요. 이거 공중 강습 사단은 헬기 강습 중심이야. 그러니까 로프 타고 내려가는 거. 여기에 이제 흑해 전략의 핵심이 돼가고 있죠. 예, 루마니아가.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미국의 핵심 군사기지 됐고요. 이번에 이제 수다 항구가 핵심 역할을 했잖아요. 크레타 섬에 있는 수다 항구가. 그 다음에 터키를 교체하는 남북 가스관. 지금 그리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불가리아 쪽으로 가스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LNG로 받아가지고 위로 쏴주는 거예요. 이게 터키 대체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방공망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3+1 방공망인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가운데 들어있고 이스라엘, 그리스, 키프로스. 그래서 이 셋이 같이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동지중해 방위 체제예요. 말하자면. 예.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는 영국을 주저앉히고 미국의 협력을 이번에 다이렉트로 했다고요. 키프로스 아래에 있는 영국 핵심 기지가 있지만 키프로스가 뭐 객이면은 미국이 기지 사용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미국이 완전히 지금 안 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함께 방공망을 구축하죠. 이게 아까 3+1 방공망이요. 그래서 이게 지중해 눈이 됐습니다. 키프로스가. 그 다음에 이제 걸프 아랍 왕국. 요새 사우디 같으면은 유비무한 에코시스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질리언스 에코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 물, 텔레콤 등 사회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 중국 쫓아내는 거. 그건 중국 솔루션 안 써. 그러니까 서방 솔루션이나 한국 솔루션 쓸 거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우디가 지금. 그 다음에 미국, 이스라엘 동맹국으로 거듭나는 중이죠. 아시겠지만 요번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이스라엘 아이언돔 들어갔고요.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이제 가까운 거 이제 무슨 방사포 같은 거 막는 거고 탄도미사일 막는 게 뭐더라? 뭐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들어갔고요. 엄청 들어갔어요. 요번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운영하는 이스라엘 현역 군인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그걸 막아낸 거예요. 뭐 천궁이 막았다고 난리 법석인데 오케이 난리 법석하는 거 좋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좋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막았다는 것도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걸프 아랍 왕국이 이제 그러면은 그 미국 이스라엘 동맹국으로 거듭나는 중인데 이란이 바로 정돈되고 나면 더 가속되겠죠. 그리고 이란이 바로 정돈되고 나면 이게 중동권 제1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미국의 파트너가 되겠죠. 지금 그 구도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럽 보면서 그래 너희 놀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통적 강자 프랑스, 영국, 독일이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존재감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가 요새 뜨고 있는데요. 4월 10일 미국과 10년 전략 협력 계획을 맺었는데 여기 별거 다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 C-130 수송기를 모로코에서 조립하는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F-16 비행기 같은 것에 대한 정비권을 또 갖게 됐어요. 그리고 모로코에게 지금 미국이 북아프리카에서 핵심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이 북아프리카라는 게 어디까지 미치냐면 사하라 사막 바로 남쪽 언저리, 그러니까 부르키나파소, 말리 뭐 이런 데들이요. 그런 데들까지 미치거든요. 그게 원래 프랑스 거였다고요. 근데 프랑스가 워낙 개겨갖고 거기 다 쫓겨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불길이 타가지고 사하라 사막 건너서 이제 북쪽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 거를 막으려면 거기서부터 뭔가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걸 모로코가 나섰어요. 또 모로코는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산유국으로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알제리가 모로코랑 앙숙이거든. 그러니까 알제리한테 안 잡아먹히려면 모로코는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로코는 지브롤터 해협 관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스페인을 너 나토 멤버에서 나가 임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 모로코는 서지중해 지브롤터 해협 북아프리카에 관해서 아주 전략적 의미가 높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뭐 예측 불가인 나라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라고 정신머리가 사납죠. 뭐 어떻게 또 뭔 일 터질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가자 해결에 있어서 그 보드 오브 피스 평화위원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게임이 바뀐 거예요. 이미 뭐 의미가 없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존재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시불시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마크롱은 한국까지 와서 리짜밍이랑 쎄쎄한 다음에 연세대학 가서 시불시불 하면서 4만 5천 명 죽은 게 별겁니까? 그것 학살도 주권적 선택이에요. 결국 이 소리 한 거 아니야. 학살이 주권적 선택이란 소리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나라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왜 걱정해 줍니까? 이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서유럽의 강국들 다 정신머리가 죽은 거예요. 네. 슬픕니다. 자, 미중전쟁 입장공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1.0은 뭐냐면 2018년 트럼프의 관세전쟁에서 시작을 해서 바이든 말기까지가 1.0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관세를 위주로 했고 일부 뭐 첨단 쪽에 좀 장벽 세운다 정도인데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했죠. 바이든은. 심각하게 더 강화하지 않았죠. 근데 2.0은 게임이 달라요. 이거는 진짜 중국 가두기예요. 컨테인먼트예요. 컨테인먼트가 뭐냐? 이게 냉전의 본질이에요. 가두는 거. 그럼 가둔다는 건 벽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냉전 1.0 옛날 미소 냉전과 달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컨테인먼트는 이건 뭐가 다르냐?
미소 때는 철벽이야. 아이언월, 스틸월이에요. 지금은 포러스월이에요. 다공질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소 때는요. 그 미소 때는 그냥 따로 살았지. 아무 그게 없어요. 제2세계가 그거죠. 코메콘. 아무 교류가 없어요. 세계 시장과 아무 관계가 없어. 미소는. 소련은. 또 미국도 소련에 물건 안 팔고. 이번은 중국은 달라. 야, 너 일반 좌파? 아니, 뭐 플라스틱 어쩌고 저쩌고 실컷 생산해서 실컷 수출해. 실컷 팔아. 괜찮아. 단 고부가 가치 첨단은 손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일반 좌파는 다공질 벽을 통과하는데 고부가 가치나 첨단 쪽이 되면 다공질 벽을 통과도 못하고 또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기술이나 장비도 이쪽 다공질 벽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멤브레인, 일종의 삼투압이 막이죠. 구멍이 있는 막이라고. 그러니까 시진핑 폭망한 거죠. 시진핑 지금 슬로건이 뭐예요? 신질 생산력. 우리가 흔히 이걸 신품질 생산력이라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성격이 다른 종류의 그런 생산력이다라는 뜻이에요. 신고급 생산력이라는 뜻이죠. 이 드라이브를 가로막는 거죠, 완전히. 예. 두 번째 차이는 뭐냐? 갈라파고스냐, 공생적 전복이냐예요. 소련은 미소냉전 때 갈라파고스 경제권을 운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코메콘, 제2세계를 운영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아니죠. 심비오시스죠. 공생이죠. 세계 경제 속에서 살잖아.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세계 질서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비오릭 리비전이죠. 그걸 욕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다른 거예요. 갈라파고스냐 공생적 전복이냐. 그 다음에 셋째 다른 게 있어요. 대리전이냐 소탕 체포 작전이냐. 미소 냉전에서는요. 지역에서 친미 친소 세력이 충돌해요. 로컬에서. 한국이 왜 위대하나? 6.25가 왜 위대하냐? 그 아주 냉정한 싸가지 없는 지오폴리틱스로 보면 북한은 스탈린의 대리인이고 남한 우남 이승만은 미국의 대리인이에요. 그게 대리전이에요. 그냥 형식적 껍데기만 보는 그 지정학적 관찰에 하면 대리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프락시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전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나의 전쟁으로 받아들였다고. 내재화했다고요. 가치를 선택했다고요. 서방, 현대문명, 자유, 개인이라는 가치를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4.19가 터진 거 아니야. 야, 내가 선택한 가치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웃으면서 하야한 거 아니에요. 됐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의 전쟁으로 선택했다고요. 우리 선배 세대가. 우리의 전쟁으로. 미국을 대리한 전쟁이 아니라. 그 대리전이란 형식 위에 나의 전쟁, 나의 선택이라는 본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6.25와 그 선배 세대가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리드를 그런 방향으로 한 우남이 위대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종류의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나. 이제는 소탕 체포 작전이에요. 아니 세상에 인구가 9천만이고 뭐 탄도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지역을 그냥 거의 휘어잡고 흔들고 있고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있는 최대 강국 이란이 서너 달 만에 이제 자빠지는데 지금 2달 됐잖아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자빠져요, 저거. 그렇게 뭐 대리전이고 지루리고 자시구가 없죠. 지금 저기 아락시가 그 모스크바 갔잖아요. 그거 지금 안 다뤘는데 그 모스크바 가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서 돈 받아서 갖고 올 테니까 S-400 빨리 주세요. 우리가 러시아를 위한 대리전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모스크바에. 푸틴이 왜냐? 그거 줬다가는 자기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우크라 왕창 밀어버리면 자기 쥐어 깨지거든. 푸틴 대리전이 아니라고. 그냥 지역에서 사고치는 또라이 깡패, 이슬람 또라이 깡패들을 때려잡는 소탕 체포 작전일 뿐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변화입니다, 이거. 네 번째 변화가 있어요. 네 번째 달라요. 영향권 충돌에 옛날에는. 지금은 급소장악 관리예요. 왜냐? 영향권은 다 미국 거예요, 이제. 중국 영향권이라고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러시아 영향권이라고 하시는 게 뭐가 있어? 심지어 아르메니아까지 러시아에 붙었다가 러시아가 안 챙겨주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고 워싱턴을 달려갔잖아.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 불러가지고 아제리한테 야, 너희 얘들 너무 패지 마. 그래가지고 둘이 화해했잖아요. 영향권이라고 내세울 게 없어. 영향권이 다 없어지니까 어차피 부도난 영향권, 뭐 전부 다 이제 자산가치 하락한 영향권, 중앙아시아 그 우리 영향권 뭐 별로 자산가치도 없어. 오케이, 너 진핑아 너 가져라. 그게 2023년 3월에
푸틴이 진핑이 만나서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중앙아시아를 러시아의 독점적 영향권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너 가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간에 이게 우리 영향권이야 지리적으로 이게 없다니까. 뭐 중국이 뭐 꼴랑 하나 갖고 있는 게 저기 휴전선 이북 갖고 있네. 아, 고생하시네. 예. 미얀마 갖고 있네. 저 옆구리로 이렇게 삐져나와 갖고. 예. 뭐 옆구리로 삐져나와서 파키스탄 하나 갖고 있네. 그 정도예요. 영향권은 이미 없다고. 뭐 내세울 만한 게. 그 대신에 뭐라냐. 급소를 장악해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는. 석유의 급소, 베네수엘라, 이란. 지리의 급소, 이란, 호르무즈. 말라카 해협, 인도네시아랑 짜옹. 지브롤터 해협, 서지중해, 모로코랑 짜옹. 동지중해, 그리스, 키프로스, 이스라엘 짜옹. 흑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짜옹. 뭐 이런 식으로 발틱해, 핀란드, 폴란드 짜옹. 북극해,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급소를 관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급소를. 야, 이거 무시무시하죠. 또 다른 게 있어요. 5번째. 이게 진짜인데. 그래도 옛날 미소냉전에서는 뭐라 해도 소련이 어깨를 비벼올 만해서 다이다이 형세였다고요. 제가 좀 뭐 이상한 말 쓸게요. 그냥. 근데 지금은 미국의 압도적 위예요. 옛날에 소련이 미국과 다이다이 형세를 하다가 80년대 들어서 이 형세가 무너지니까 동구와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그 소련은 그 정직한 막슬레닌주의라. 패배했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중국은 안 그래. 패배해도 몸도 비틀어서 변형해서 또 가고 또 패배해도 몸 비틀어서 변형해서 또 가. 예. 어쨌거나 지금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야. 군사, 이번에 에너지, AI 지식 기반. 꼭 기억해 주십시오. AI의 진짜 무서운 데는 어디냐면 마인드 앰플리파이어예요. 인간 정신 증폭기예요. AI를 제대로 사용하면 특히 네트워크 AI 이거 제대로 사용하면 인간 정신이 증폭된다고요. 이 마인드 앰플리파이어라는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요. 인터넷과 PC가 나올 때 이 기술이 뭐냐라고 그걸 해독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과 PC에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앵겔버트 같은 사람들. 앵겔버트가 뭘 만든 사람이냐면요. 믿거나 말거나 모니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모니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옛날 컴퓨터는 모니터가 없었어요. 그냥 프린터로 하든지 입력도 키보드로 안 해요. 천공 카드라 그래가지고 그 구멍 뚫어서 입력했잖아요. 모니터를 앵겔버트가 발명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데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모니터를 했어? 제2차 세계대전 때 레이더 병을 했거든. 레이더 장교. 레이더는 모니터로 보잖아. 그 앵겔버트 같은 사람들이 PC와 인터넷 기술은 결국은 마인드 앰플리파이어다. 인간 정신 증폭기다.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AI가 이거라고요. 지식 기반을 이용해서 인간 정신을 자극하고 증폭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신을 증폭해줘요. 그러니까 정신 증폭의 리듬을 타고 그 증폭 방식을 학습해낼 수 있고 그 사회 문화가 그러면 그 사회는 떠요. 그런 종류의 적응 능력과 학습 능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문화와 사회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리짜임ing만 없으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에서 완전히 우위죠. 또 금융에서 완전히 우위죠. 그래서 이게 전면적인 압도적 우위이기 때문에 중국은 숨도 못 쉬어요, 이제는. 저 이란 전쟁 끝나고 나면. 숨도 못 쉽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전쟁이 중국 가두기를 이제 급가속, 급강화시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